애덤 그랜트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사람들을 테이커, 매처, 기버로 나누고 있습니다.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으로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은 짓밟는 유형입니다. 매처는 받는 만큼 주는 사람으로 공평성과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유형입니다. 기버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호구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가 말하듯 기버는 이용당하거나 자신보다 남을 도와주다 탈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렁하고 자신의 실적을 챙기지 못하니 최하위 실적자는 대부분 기버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상위 실적자 또한 기버라고 합니다. 같은 기버인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요? 분석해본 결과 성공사들이 꼭대기에 오른 기버는 7가지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좋아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쿨하게 생존하라의 김호 작가가 말하듯 보통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입견이 있거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기버는 먼저 다가갑니다. 다가가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방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지난 동영상 운을 높이는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내 할머니라고 생각하며 좀 더 쉽게 다가갑니다. 둘째,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먼저 도와줍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든 후 이번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따지거나 상대방이 도움을 주면 나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도와줍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정성을 가지고 돕습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그 도움은 거래이자 속임수로 변해버립니다. 진정성이 없다면 대가를 바라는 것과 같아집니다. 도움의 가치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가식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거나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의미도 있지만 진정성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일부러 좋은 점을 보려 하고 진정성을 만들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버가 되기 위해 테이커가 벌이는 술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도와주는 것이 팀 분위기가 된다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실적이 오르고 성공한다면 정의 실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매처에게도 좋은 현상입니다. 또한 팀 내 이타주의 확산으로 팀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먼저 도와주면 호구로 보이지 않을까? 먼저 도와주면 호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 못하는 것, 이용당하거나 상대방은 무례함에 쓴소리를 못하는 것이 호구가 되는 길입니다.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장점은 인맥을 질과 양에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도와야 나도 돕는 매처와 같이 행동한다면 인맥은 늘리기도 어렵고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도와주는 것은 인맥을 넓히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도움을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는 선에서 하면 됩니다. 호구로 보이는 문제나 이용당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도와준 다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면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보면서 부담을 나누려는 시도를 하면서 파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와주다 보니 상대방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도움을 멈추십시오. 거절은 나중에 하는 것보다 처음에 하는 것이 부담이 적은 것처럼 상대방의 의중을 간파했다면 더 끌고 갈 필요 없이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변했다느니 인정 없다느니 하는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고 내 감정은 다릅니다. 이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려운 사정에 있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거절 못하고
또다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더 큰 상처를 낳게 됩니다. 기브앤테이크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이입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익을 고려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혹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을 통해 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든 습관과 평가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은 자신을 도움받는 것에 익숙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는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청해서 도와준다니 잘못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도움을 미안해하면서 거절하지 않고 호기로 여겨 이용했습니다. 전형적인 테이커입니다. 또한 배려도 없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도와준 사람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먼저 고개 숙이고 왔기 때문에 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 약한 사람으로 낮게 평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랫사람, 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둔하고 어이가 없어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무례입니다. 무례한 행동에는 즉각적인 응징을 해야 만만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에서도 이런 반격이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하고 협력적인 대접을 이끌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와주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고 손해라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의에서 시작해야지 뭔가를 바라게 되면 괘씸한 생각,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신의 노력이 더는 가치가 없거나 상대방으로 인해 자신이 지치게 된다면 계속 도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타적인 일을 이어가려면 탈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주 돕고 자기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풉니다. 성공하는 기본은 돕는 것을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생활처럼 합니다. 어쩌다 한번 도와준다면 대가를 바란다거나 보여주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주 도우니 돕는 것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테이커와 매처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거나 받은 만큼만 주려는 전략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성공적인 기본은 더 많이 베풀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주는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느낍니다. 이로 인해 받은 사람은 더 고맙게 여기고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기벌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넷째, 전체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성공하는 기본은 단순히 상대방이 아닌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행동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팀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과 조직 보호를 1차적으로 생각하므로 테이커와 매처의 지지를 받습니다. 덕분에 실력도 높아집니다. 다섯째, 이타적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기버의 단점은 너무 이타적으로 행동해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는 기버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기버는 다릅니다. 타인의 이익과 함께 자신의 이익도 적극적으로 챙깁니다. 야망도 높습니다. 그동안 도와준 결과 명망과 인맥이 높아졌으니 저절로 실적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으로 실적이 오르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앉아서 밥을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와준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습니다. 도와준 덕택에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지라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적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만 돕다가 자신의 실적을 놓치면 팀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팀의 짐이 되거나 실적이 나빠져 쫓겨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입니다. 더는 이타적인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순수하게 이타적이어야 한다와 순수한 이타주의는 없다가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든 기브앤테이크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타인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도 챙길 줄 알아야 그만큼 남을 돕는 것도 오래 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또한 기버가 이익도 챙길 줄 알아야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테이커와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저 착하게만 해서 테이커에게 리더 자리를 빼앗긴다면 조직과 다른 사람들의 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버도 때로는 전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버가 순수하게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어떻든 겉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합니다. 성공한 기버는 무작정 사람을 믿는 바보가 아닙니다. 무한정 도와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한데도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의 우엔거 작가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은 선량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면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엔거 작가는 선량함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한도를 넘으면 더는 양보할 필요도 없고 반격에 들어갑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기버는 신중히 테이크와 매처를 걸로 대응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용하거나 배신할 경우 바로 응징에 들어갑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나 로버트 엑셀로드의 협력의 진화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즉 매처처럼 상대의 배신에는 배신, 협력에는 협력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상 상대방의 협력이 자신을 이용할 목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배신으로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의 대응법으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에서 제시한 바로 반격하는 말, 쏘아보기, 침묵 등의 방법을 참고해볼 만합니다. 거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김호 작가의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에 나오는 세련된 거절법, 거절을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거절에 대한 깨알 습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거절에 대한 깨알 습관이란 예를 들어 식사 주문 시 다른 사람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시켜보는 연습을 통해 거절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7번째, 부탁할 줄 압니다. 성공한 기버들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지 않습니다. 탈진되지 않도록 조언을 구하거나 도와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또는 거절에 대한 불안으로 부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담을 덜 느껴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쏘가려하는 것은 어떤 결론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정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부탁 후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거절만큼이나 부탁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김호 작가의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해서 부탁을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 책에는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말한 차선책 제시방법,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의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조언한 예외 조항을 물어보는 방법 등이 담겨 있어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과 정보도 참고하시어 거절과 부탁 근육을 단련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본 성공한 기버가 될 수 있었던 7가지 방법은 기버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공은 물론 원활한 인간관계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참고하시어 행복과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